먼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여러분한테 공개할 비밀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네. 뭐야 클래시파이드라고 써 있는데. 네, 하는 거예요? 네, 바로 FBI 문서. 만져도 되는데? 네, 만져도 됩니다. EBS에서 허락하는 걸 테니까. 네. 클래시파이드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스티브 폴 잡스. 이게 뭐예요, 교수님? 원래 이 자료는요. 예. FBI가 스티브 잡스를 몰래 뒷조사했던 자료들입니다. 어? 사찰을 한 거예요. 예, 원래 이 자료가 2036년까지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되었었는데요. 네네. 잡스가 사망하고 나서 관련 공개법에 따라서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죠. 잡스 생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료군요. 네. 비밀 맞네. 36년까지 이게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예, 바로 EBS. 스티브 잡스 성적표입니다. 야, 이거 EBS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거죠. 91년 3월 1일이네요. 네. 캘리포니아 홈스테드 고등학교에 다녔었는데요. 성적표를 보면요. 4.0 만점에 2.65를 기록합니다. 이걸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6점. 거의 낙제점이었어요. 의외인데? EBS에 나올 만한 인재가 아니십니다. 안타까운데요. 사실 좀 의미긴 한 게 우리가 1회 때 했던 고르바초프도 모스크바대 장학생 출신이고 그러니까. 2회 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교수님이 천재죠. 하지 말라고 제발 좀. 했다는 정도인데 지금 3회의 스티브 잡스는 그 방향은 아닙니다. 저는. 약간 인간미 있긴 한데 네. 의외긴 하네요. 스티브 잡스는 예.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부모에 대해서는 항상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냐 하면 그들은 나의 정자, 난자, 은행이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 이런 표현까지 했었어요. 되게 차가운 표현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어린 시절에 좀 큰 상처일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훗날 이제 잡스가 암투병을 해서 얼마 안 남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친부가 한번 보고 싶어 한 거예요. 저도 그 기사 본 것 같아요. 생부가 한번 좀 보고 싶어 한다 그러는데 끝까지 외면을 했다 이랬던 것 같은데. 용서가 안 됐다는 거죠. 그치. 예. 사실 잡스는 그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양가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친구들한테 난 너무 힘들어, 그 고통이 날 너무 힘들게 해, 이런 고백을 많이 했는데요. 나중에 성공한 CEO로 언론 인터뷰를 할 때에는요. 그런 얘기를 탁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오히려 그 입양했다는 사실 때문에 독립심이 더 강해졌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상반된 감정에 대해서 자기가 토로했다는 것만 봐도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두 보여집니다. 가지 감정이 다 느껴지는데 어쨌든 그게 다 자양분이 된 건 맞네요. 그렇죠. 네. 네. 당시 스티브 잡스가 가졌던 그 심정이 담긴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뭐죠? 저 뭐예요? 뭐예요? 어느 나라 영어예요? 손편지인 것 같아요. 영어인 것 같고요. 영어. 네. 이게 스티브 잡스가 20살 때 자기 절친인 팀 브라운에게 직접 쓴 편지입니다. 그럼 그 평생 친구에게 어떤 내용을 썼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까봐 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팀, 나는 너의 편지를 여러 번 읽어봤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많은 시간이 지났어. 그 시간 동안 사랑도 해봤고 울기도 해봤지. 하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마 3월 중에 인도로 떠나게 될 예정이야. 오. 20살에. 근데 이게 뭔가 되게 좀 뭔가 고민을 하고 이거저거 다 해보는 느낌인데 안 풀리는 것 같은데요. 속에 있는 그 매듭이. 약간 이 내용 예. 자체도 좀 약간 깝깝한 느낌이 있어요. 결국에는 7개월 동안에 걸친 인도 순례 여행까지 떠나게 됩니다. 순례 여행. 예. 20살에. 예. 7개월 인도여행. 근데 그 행선지가 인도라는 것도 좀 특별했던 것 같고 그럼 그 인도에서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인도에서 그 직관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그 쿰부 멜라라고요. 그 힌두교에서 수천만 명이 모여서 벌이는 그 순례 축제가 있거든요. 심지어 거기도 며칠간 참여를 하게 되고요. 또 그 여행에서 명상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그 직관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인간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유추하거나 과학적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다. 인간의 감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귀국하고 나서도요. 네. 선불교 스승님을 만나서 선불교에 또 심취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제품을 만들 때에도 왜 버튼 하나만. 맞아요. 굉장히 네. 심플하잖아요, 디자인도. 무조건 심플하게. 의상 미니멀리즘. 그렇죠. 심플. 진짜 그런 그 철학의 배경이 바로 이 선불교에서 잉태하게 된 약간 것이죠. 마음을 비우는 것처럼 디자인을 싹 비우는. 네. 이걸 경영에 반영을 해서 아주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하죠. 아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인간에 대해서 막 탐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기술하고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탐구하던 잡스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바로 양아버지인데요. 예. 이 양아버지가 원래 자동차를 수리해서 재판매를 하던 엔지니어였다고 합니다. 엔지니어. 아버님이 이과셨구나. 네. 예. 특히 아버님이 이 친구를 데리고 나사의 연구소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건 되게 기회가 운이 좋았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 어떻게 나사까지 네. 들어가시고. 근데 스티브 잡스가 그때 그 컴퓨터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나 그렇죠. 기도가. 그런 와중에 또 한 명의 잡스를 IT 업계로 이끈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잡스하면 또 떠오르는 사바둥이 인물. 정도면 알아야죠. 네. 제가 아무리 나사 빠진 소리를 많이 해도 이런 건 합니다. 예. 워즈니악 아닙니까? 워즈니악. 예. 워낙 유명하죠. 이름도 같은 스티브 워즈니악. 네. 예. 워즈니악은 컴퓨터를 매우 좋아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워즈니악을 따라서 컴퓨터를 직접 제작하는 모임에 같이 나가게 됩니다. 제작하는 모임에. 네. 약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치. 식으로 해서 친구 따라 실리콘밸리로 이렇게 쭉 가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네. 저희 때 친구 따라 용산 가가지고 조립하는 컴퓨터 보고 그랬거든요. 전자상가요? 예. 워즈니악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당시 처음으로 키보드를 누르면 화면에 글자가 이렇게 탁 나오는 그 시스템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예. 와, 되게 어떻게 보면 운명 같기도 한 게 또 어떻게 마침 또 그런 친구를 옆에 뒀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더니 잡스는 야 이거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자. 사업가 아이디어. 또 이게 사업 머리가 있네. 그렇죠. 그래서 창고에서 창업을 하고 컴퓨터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애플 원입니다. 그 유명한. 이렇게 그 유명한 탄생하는구나. 애플 원. 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한 뭐 50몇 대 그 정도고요. 지금 그 그 50대 중에서- 중에 하나를 EBS가 가져온 거예요? 그 중에서 작동되는 거는 6대밖에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상태 보십시오. 상태가 딱 봐도 좋지 않습니까? 약간 작동될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여섯 개 중 하나예요? 컴퓨터 원. 요거는 복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건 복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잘 복제했네. 잘 복제했어요. 이게 21살 때 만든 제품이다. 21살 때면 어떤 걸 만드셨습니까? 21살 때요? 네. 저는 행군 중이었는데. 그런데 뭐 나라에 지켰으니까. 교수님께서 작동되는 6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대가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대요. 지금 제주도의 한 박물관에 있는데 스튜디오에 가져오고 싶었지만 밖으로는 또 반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비싸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대신 구동 장면을 준비해봤어요. 함께 촬영을 오시죠. 해왔나요? 네. 제주도에 그게 한 대가 있어요? 저 때는 그 케이스가 없었나 보네요. 모니터는 그러면 모니터 뜨네. TV를 쓴 건가요? 저것도 당시에 사용되는 그래서 텔레비전인 이렇게 것 같아요. 연결해서 잡스다 잡스. 워지니아. 워지니아. 친한 사람은 식별이 되겠는데요. 그래도 저 컴퓨터로 저 정도 구현이 되네요. 그럼요. 이게 잡스인가 보다. 이게 진짜 대중적으로 성공을 했나요?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죠. 컴퓨터가 뭔지도 일반 대중들은 모르는 생소한 시절이었고요. 맞아. 그래서 그걸 집에서 산다거나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나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광이나 아니면 개발자 같이 특수한 사람들만 관심을 가져서 175대밖에 못 팔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잡스가 야 저거 집집마다 한 대씩 갖는 오!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면 정말 성공할 수 있겠다. 아. 네. 그런 발상을 또 하네요. 그럼 애플2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게 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한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게임입니다. 게임입니다. 아, 역시 엔터테인먼트가 생각 최고예요. 네. 당시에 나온 어떤 컴퓨터보다 게임 지원이 가장 많았어요. 특히 이제 컬러 TV에다가 이제 꽂아갖고 그 컬러 TV 모니터를 활용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준 게 아주 특이한 기능이었죠. 또 교육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거 다 내보내고 TV 놀기만 할 게 아니라.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곳을 쫙 내보낸 거예요. 지금이랑 뭐 사업 전략이 그냥 여전히 2020년대도 먹히는 걸로 그래. 대단하다. 천재네요. 그럼 애플2는 대박이 난 건가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거액을 들여서 집안에 하나씩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와, 네. 진짜 잘 썼다. 4년 만에 30만 대를 판매하게 됩니다. 와, 처음에 175대를 시작해서 30만 대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거죠. 사실 그 전까지 컴퓨터라는 건요, 우주항공에 쓰인다든가, 그치, 어려워. 교량을 안전하게 설계한다든가,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나 회사에서만 쓰던 걸로 사람들이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집집마다 하나씩 들여놓는 소위 말하는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를 이 애플2가 처음 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컴퓨터에 대해 생각하는 그 개념 자체를 아예 바꿔버렸네요. 근데 저는 기억이 나는 풍경이 있어요. 저는 이제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비석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아빠랑 같이 모니터를 이고 친구는 키보드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석기 시대인데 저쪽은 모니터를 아빠가 이렇게 들고 가시고 그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와. 지금 그래서 사랑둥이를 원 없이 그래서 이게 쓰시잖아요. 한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석치기 했을 때 감성이 아주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또 배성재 선생님께서 선생님. 비석을 치시던 무렵, 네. 그 무렵에 잡스가 한국에 온 적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잡스가 어떤 잡스겠습니까? 예.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지요. 1983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 와서 삼성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이병철 이병철. 이병철 회장님이시죠. 왜냐? 이병철 회장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는데 반도체를 공급을 받는 야. 거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반도체가 한국에, 이때부터. 한국에 왔던 거죠. 한국에서 삼성이 반도체 산업에 진출한다는 선언을 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잡스가 이렇게 와가지고 삼성이 이대로 가면 반도체 시장에서 뭔가 역할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의 선구안이 서로 선구안이 대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의 회고에 따르면 잡스를 만난 다음에 당시 잡스를 가르쳐서 세계 최고의 컴퓨터 회사인 IBM에 맞설 인물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사진에서도 지금 잡스 표정이 좋아요. 네, 오길 잘했다라는 표정인데. 사과 그게 돈이 됩니까? 예. 드라마 재밌게 보셨어요? 사과 돈 많이 되죠. 예. 그럼 이제 애플2까지는 좋아요. 네. 그 이후로도 잡스는 그냥 계속 성공 가도를 달렸을까요? 아니죠. 안타깝게도 애플2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맥킨토시도 실패하죠. 근데 맥킨토시는 잘 알려져 있는데. 알고 네. 있는데 왜 실패했어요? 맥킨토시가 실패한 이유는 잡스의 이제 고집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고집이 슬슬 나오네. 일단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제 서로 호환하자 그랬는데 안 해. 우린 호환이 안 돼. 우리 것만 쓸 거야. 그래서 매니아층만 맥킨토시를 사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덜 팔린 거죠. 또 하나 문제가 내부의 냉각팬을 없애버렸어요. 원래 모든 컴퓨터는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냉각팬을 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스가 고집을 피웠다는 게 컴퓨터는 조용해야 돼. 그래서 쉽게 고장이 났고 또 속도도 굉장히 느렸다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야 이거 못 쓰겠다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비싸기만 하고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때부터 약간 뭐 예쁜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 막 왔었겠네요. 그런 그랬겠네요. 소리가 나기 예. 시작했죠.
이때부터 이제 괴팍한 성격이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네, 그때 이제 새로운 CEO로 존 스컬리라는 마케터 출신의 대표이사를 영입을 했거든요. 근데 마케터 출신이고 경영에 집중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윤 추구를 원했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자기 일이니까. 이 스컬리 CEO는 비싸게 팔자고 한 거예요. 고가 정책이에요. 네, 국가 정책. 사실 잡스는 이윤 추구가 아니라 혁신을 하고 싶었다. 아, 근데 이게 자본주의에서 마진이 남아야지 또. 사실 이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인 건 맞았어요, 맥킨토시가.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키보드로 명령어를 입력하면 뭐 게임도 돌아가고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이러는 거였는데 처음으로 마우스가 등장해요. 맞아. 마우스가 거기서 처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돌아가는 운영체계가 바로 맥킨토시였어요. 그게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역사상 윈도우가 처음. 아니라 그게 처음인데 나중에 이제 그게 보급하는 윈도우가 오히려 그렇죠.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질 만은 했죠. 네. 이제 그런 제품이었는데 사실 시대를 좀 잘못 만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네. CEO였던 스컬리하고 갈등이 심해지죠. 예. 그뿐이 아니라 맥킨토시 판매도 부진하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도 막 갈등이 엄청나게 마찰이 심해진 거예요. 이래서 이때부터 잡스가 괴팍하다, 아주 성격이 못됐다 이런 얘기들이 확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스티브 잡스 괴팍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퍼져 있는데 네.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 네. 인터뷰를 준비를 해왔는데 네네. 이분이 정말 잡스의 성격에 대해서는 확실히 할 말씀이 있으신 분입니다. 보시죠. 네. 보시죠. I think the work you're doing is terrible, and we're just going to stop it right now. So that's it. You're fired. Steve got angry with everybody that worked with him. He threw things at people, nothing heavy, but he threw wads of paper at people, swore at people, criticized their clothing. He did all those things. 너무 저기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인 건 맞긴 한데 좋은 상사는 아니네. 요즘 같으면 큰일 났겠죠. 요즘에는 뭐 사실 굉장히 좀 직원들은 무서워하는 약간 분노 조절 안 되는 상사였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좀 기가 막힐 것 같은데 결국은 CEO로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 본인이 영입을 해온 사람이었던 존 스컬리가 우리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는 창립자 스티브 잡스를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임원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더니 만장일치. 그래. 잡스가 나가야 되겠다.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때 이 기간에 잡스를 내보내느냐 마느냐 했을 때 이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뭔가 내 인생 지금까지 내 인생을 약간 부정당한 느낌이 그러니까 송두리째 뺏겨버린 느낌이 들어서 이왕 이렇게 정해진 걸 거 아니에요. 꼭 그런 중요한 결정은 자기들끼리 그 임원진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거수로 막 하잖아요. 네. 사과를 듭니다. 잘 있으시오 하고 이렇게 부지직하고 집을 내서 나 나가겠어. 이만기 장사처럼. 그거 보여준다. 나의 힘을 잘 원하는. 너네 곧 이렇게 놀다갑니다. 될 거야. 그러니까 의외로 완전히 자존심을 꺾고 내가 아직 잘해볼 수 있다. 계속 애플에서 일하게 해다오. 더 잘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간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잡스 성격에 오죽했으면. 그러니까요. 이게 더 황당한 게요. 네. 실제로는 그 이사회를 소집한 게 스컬리를 자르려고 잡스가 소집한 거예요. 완전 역습을 당한 거지. 뒤통수 거예요? 와 이거 완전 미드인데. 네. 이거 약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그러니까 거야? 이사회 전체가 오히려 스컬리가 낫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괴팍한 행동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어요. 야, 무섭네. 결국 해고가 확정되고 잡스가 사무실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팀원들 보고 있는데 엉엉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요. 속상하다.
쫓겨난 후에 스티브 잡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실제로는요. 바로 새로운 컴퓨터 회사인 넥스트 컴퓨터를 설립합니다. 넥스트. 네. 그리고는 역시 또 돈을 잘 끌어 모아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게 되고요. Oh, it's really easy. What did you think all in all? Did you like it? 넥스트 컴퓨터는 설립했을 때 자기가 컴퓨터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내 말 들어. 이렇게 계속 한 거예요. 또 그래? 네, 또 그런 왜 거야. 버릇을 못 고쳤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성격이나 고집을 못 고쳐서 넥스트는 사실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넥스트 컴퓨터의 OS는 굉장히 좋아서 나중에 애플 컴퓨터, 뭐 iOS 이런 거에 가장 근본적인 시스템으로 도입이 됐고요. 영향은 또 후대에 네. 끼쳤군요. 또 하나 컴퓨터 그래픽 전문 회사였던 픽사라는 회사를 픽사 알죠? 들어보셨죠? 이걸 인수해서 애니메이션 회사로 만듭니다. 토이스토리? 맞습니다. 이 픽사가 토이스토리를 대히트를 시키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 재기에 진짜 결정타가 된 게 바로 이 픽사의 성공입니다. 픽사까지 나오고. 네. 근데 실제로는 스티브 잡스가 달라지게 된 게 바로 이 픽사에서의 경험 때문입니다. 뭐가요?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픽사에서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신작 시사회를 했는데요. 그때 크리에이티브 책임자였던 존 레스터가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 어떠셨어요? 영화가 좋았나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좋았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깜짝 놀랐죠. 아닙니다. 재차 물어봤어요. 당신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여러분을 믿습니다. 아니 근데 존 레스터 입장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라는 걸 그래도 악명이 높았을 거란 그 말이죠.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무슨 저기 뭐 오문영 선생님을 만나고 오셨나? 아니 거의 얘기하는 톤을 보면 되게 종교에 귀의한 사람처럼 막 해탈한 사람처럼 얘기하니까. 넥스트 컴퓨터는 설립했을 때 자기가 컴퓨터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픽셀 갔더니 자기가 문외한이죠.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 전부 소프트웨어 영역이니까 뭐라 하면 그럼 사장님이 직접 그림 그려보세요. 뭐 막 이렇게 되는 있어요. 거니까. 근데 거기 가서 진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와, 이 엄청난 전문가들이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니까 놀라운 결과물들이 나오더라. 이런 걸 경험하면서 전문가들을 일깨우고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조직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성과물들을 창출할 수 있다. 진정한 리더로서의 발전 과정을 와, 아니 뭐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그거를 알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토이 스토리 영화에 안 보이는 그 뒷면에 잡스의 어떤 처절한 자기 반성이 담겨 있네. 토이스토리에서 버즈가 잡스고요. 막 이러고 내가 제일 잘나서 왔는데 거기 우디랑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하다가 용화되면서 이러면서 이제 사람이 좀 변했죠. 사장님 생각하면서 만들었다. 그래서 애플에 그 버즈 있나 보대. 그런가? 갖다 붙이기가. 아니 그럼 잡스가 쫓겨나서 승승장구하는 동안 네. 지금 애플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잡스 해고 후에 애플은 엄청난 적자를 겪고 있었습니다. 예, 경영을 중심으로 하는 CEO가 와가지고 뭐 열심히 해봤지만 그런데 돌아온 잡스가요, 네.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인류의 일상을 바꾸는 디지털 라이프 시대가 올 것이다. 멀리 보네. 그렇죠. 일상에 녹아드는 기기를 만들겠다. 그리고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음악을 선택한 것이죠. 바로 아이팟입니다. 와, 그
그때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엄마들 많이 쫄았죠. 아이팟이 성공하게 된 비결이요. 그동안 그 MP3 때문에 겪었던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한 방에 해소해버립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네. 사실 그 시절에는 음원을 다운받아서 사는 거는 비쌌어요. 맞아요. 굉장히 비쌌고요. 엄청 비쌌어요. 예. 그러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CD를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막 플레이어 CD 많이 받아다 하고 예. 플레이어 많이 하시더라고요. 쓰거나. 받아다 하고 예. 굉장히 돈 많이 썼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뭐 혼자 굽고 해야 되고 맞아. 뭐 이거 해야 되고 가만있어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죠? 굉장히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아주 정밀하게 이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대형 음반사에 가서요 음원 값을 낮춰라. 아. 우리가 유통은 책임진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하죠. 그치. 왜? 매출이 줄어드는 건데. 그래, 누구 그런데 좋아하지? 미국 사람들이 과연 이 불법적인 일들을 계속 해야겠느냐. 합법의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인 경로로 음원을 다운받게 되면 너희들의 수익은 훨씬 늘어납니다. 그때가 이제 뭐 음반 회사들이 위기감을 느낄 때라 하고 들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팟에 음악을 너무나 쉽게 그냥 접속만 하고 나 눌러 그럼 얘가 쏙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곡수도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생태계의 어떤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버립니다. 진짜 대단한 머리예요. 네. 그때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MP3 플레이어 판 사람들은 이게 몇 메가예요. 몇 기가예요. 뭐 이런 테크니컬 용어로 엄청 광고를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딱 한마디를 하죠. 1000곡의 노래를 당신의 주머니 속에. 그냥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잡스는 광고 일을 했어도 참 뒤에서는 그러니까요. 카피가 기가 막히게 너무 잘 네. 만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픽사에서 그 성공을 하면서 야 인간이 좋아하는 거 그런 감동적인 경험의 디테일을 만들어주자 그런 것들을 인간의 심리를 움직이면서 진짜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음악 기기 하나로 거대한 성공을 만들어낸 거예요. 들을수록 진짜 놀라운 인물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통찰력이.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프레젠테이션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저희가 준비한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Today, we're introducing 3 revolutionary products of this class.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a revolutionary 그 mobile 제품 phone, 발표군요. and a 네, breakthrough 타가동이가 열고 internet 하네. communication device.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인데 저렇게 집중되게 잘할 수가 있어요. These are not 3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와, 소름 돋았어. 눈물 나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야, 울컥하는데요. Today, Apple is going to reinvent the phone. 진짜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장면. 그렇죠. 몇 마디 하지도 않아요, 예. 그렇죠? 너무 놀랐다라는 네. 듯이 리액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요 사라폰 출시 요때쯤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 IT 회사의 어떤 회사 사장님의 팬들이 전 세계에 생기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이게 잡스 생전에는 어떤 분들은 이게 거의 신흥 종교 수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제기를 했던 것이 팬들을 상대로 막 간단하게 실험 비슷하게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이 팬보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애플 기기를 보여줬을 때 활성화되는 그 뇌의 부위가 설마. 신도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봤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하고 비슷해 보였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과둥이가 종교가 없구나. 아닙니다. 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뭐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잡스의 제품에 열광을 하는지 사실 지금까지 훌륭한 제품은 또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유가 궁금해요. 잡스가 2010년에 또 한 번의 정말 역사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남기는데요. 그 역사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기술의 인문학과 휴머니티를 결혼시켰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혼을 시켰다. 예. 그랬더니 비로소 고객의 심장이 노래하기 시작하더라. 오. 되게 시적이다. 하트가 싱잉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예. 되게 감성적이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한테서 너무나 많은 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는 그 종합적인 경험을 디자인해서 뭘 만들었냐? 느낌적인 느낌을 디자인했다. 느낌적인 느낌을 잡스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계랑 느낌이랑 되게 뭔가 안 붙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그게 진짜 인간의 그 휴머니티나 인간의 그 감성에 딱 맞는 경험이 그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아무튼 그걸 알아도 이걸 실현한다는 게 진짜 이게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잡스는 자기 신념을 이게 관철을 시킨 거네 이게 맞습니다. 기업에서. 네, 잡스를 일명 현실 왜곡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현실 왜곡장. 네, 현실을 왜곡해서 예.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의 역량 때문에 생긴 별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 이 현실 왜곡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냈는지. 와, 진짜 중요한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과폰 디자인을 완성 단계에서 다시 업자고 한 거예요. 아, 이러면 이제 엔지니어들 막 진짜 막 헷갈락하지 진짜 다 이러면. 만들었는데요. 네, 거의 다 디자인 끝났는데, 그러니까 화면이 더 돋보이게 새롭게 디자인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얼마나 했느냐? 디자인을 9개월을 이 팀이 사투를 벌이가면서 만든 거예요. 바꾸자.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맞추려면 모든 직원들이요 밤이나 낮이나 일을 해야 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죽을 맛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고객의 심장이 노래하게 하려면 직원들의 등골이 울어야 됩니다. 네. 울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씁쓸합니다. 네. 너무 씁쓸해요. 직원들의 고혈을 짜야 이 고객들은 심장이 노래하게 되는 심장 건데. 노래하기 힘드네. 근데 이제 픽사에서 토이스토리 보고 넘어왔을 때 그 잡스가 아니라 옛날의 잡스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닌가요? 인도 좀 가야 될 예. 것 같은데. 사실 잡스가 달라진 거는 확실히 맞는 게요. 특히 고집불통인 성격을 고쳐 탄생한 게 바로 사과 앱들이에요. 애플리케이션이 앱이요? 네. 네, 2007년에 사과폰이 출시됐을 때 그때는 처음에 이 앱들은 반드시 애플에서 개발한 것만 판매할 수 있다. 맞아. 잡스가 이렇게 우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 보면 별로 쓸 수 있는 앱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진에서 야, 이 앱이라는 게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거다. 이 잠재 가능성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개방해야 된다. 옛날 같으면 절대 말 안 들었겠죠. 맞아. 그런데 막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타협을 합니다. 오케이. 대신 애플이 관리하고 애플 안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인증을 해주고 우리가 판매하고 그들에게 수익을 나눠준다. 그렇게 되니까 정말 많은 회사들이 일단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개인 개발자들이 재미있는 게임들을 만들어서 엄청 쏟아져 들어갑니다. 대개발자의 시대가 이제 시작된 거네요. 생태계를 바꿔버린. 스티브 잡스가 만약 계속 고집불통이었다면 절대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없었겠죠. 아니 그럼 직원들은 계속 이렇게 잡스를 좀 지지했나요? 그럼요. 2011년 잡스가 이제 암투병 때문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 무려 97%의 직원들이 잡스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그만큼 이 굉장히 험하고 혹독했던 시절을 거치면서 잡스가 세계적인 리더로서 성숙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And yet, death is the destination we all share. No one has ever escaped it, because death is very likely the single best invention of life.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잡스 전후, 비포 잡스, 애프터 잡스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으로 이제 불리고 있고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쓰는 인류. 보통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인간이 이제 오장육부가 아니다. 오장칠부다. 간 밑에 쓸개 밑에 스마트폰.
그래, 맞아. 그 정도 된 거 진짜. 맞죠? 그렇죠. 아니 이제 우리가 이걸 전화기라고 부르기도 애매할 정도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